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초등학생 쌍둥이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제 나이에 비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컸는지 궁금하셨군요. 사실 평범한 제 또래들과는 달리 조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저와는 나이 차이가 약간 있는 30대 후반쯤 되는 분이었는데 대학교 신입생 시절에 알바하던 대학교 근처 맥주집에서 만났습니다. 만날 당시에는 남편이 제가 동안이라고 생각하고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관계였기 때문에 저는 나이만큼 더 나이 많아 보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제 남동생 때문에 연하거나 동갑보다 연상인 남성을 선호했었어요. 어린 남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결혼 후 남편이 제가 상상했던 연상의 느낌이었어요. 외모도 좋았고 나이로 인해 오는 성숙함과 여유로움이 그 모습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죠. 대학과 근처 맥주집에서 자주 보다 보니 학생들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있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언제나 제 곁에서 상황을 해결해 주었죠. 조금 유쾌한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준 모습이 제게는 너무 소중했어요. 물론 그 당시나 지금까지 남편은 인상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다소 인상적인 점들이 있어도 제게 대해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상했어요. 그런 반전 매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진정한 손님들에게 시달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어이, 거기 서빙하는 여자야. 너, 지난번에 교양 수업에서 봤지? 신입생이네. 아네, 나 마음에 들었어. 연락처 좀 줘봐. 연락처는 좀. 야, 나 너네과의 친한 선배 많아.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으니까 좋은 말로 다시 말해줘.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진실을 말하는 손님은 저도 강의실에서 얼굴을 본 적 있는 탁과 선배였고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어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려는 중에 손목을 잡혔어요. 야, 연락처를 줘.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이걸 확. 그때였어요. 구석에서 친구와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던 지금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왔어요. 야야야,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진짜 손 안 떼. 아무튼 이 학것들이 문제야. 몇 학번 일찍 들어온 게 유세인 줄 알고 사회 나와 봐라. 그딴 거 다 소용없다 임마. 아니, 아저씨 누구세요? 다소 험악한 인상을 가진 남편의 얼굴을 본 남자들은 슬쩍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테이블에 워낙 많은 인원이 앉아있던 터라 곧바로 다시 자신감을 얻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이 집단골 얘 나랑 만나기로 했거든. 건들지 마라. 뭐라고? 야, 진짜야 이 나이 많은 아저씨랑 사귀냐? 내가 순간 머릿속이 새하해. 지더라도 맞다고 해도 문제 아닌 것 같다고 해도 문제인 것 같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제 손목을 잡고 있는 남자의 힘이 점점 강해지고 왜 말을 못하느냐고 내가 그러니까 손을 좀 놔주세요. 결국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도 홧김에 동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김샌다는 듯이 제 손목을 놓은 남자가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에이, 이런 취향인 줄은 몰랐네. 아저씨 가세요. 임자 있는 애 줄 몰랐으니까 그제서야 기싸움은 끝났어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나서서 진실을 밝혔지만 이렇게 대놓고 저와 사귀는 척 저를 보호해준 적은 처음이라 기분이 얼떨떨했어요. 평소에는 고맙다고 하는 것도 서툴러서 선뜻할 수 없지만 오늘은 왜 과자를 주지 않나요? 내가 사귄다고 했으니 싫었나 봐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정말 사귈 건 아니에요. 어색하게 웃으면서 과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더니 상대방은 나를 바라보더라고요. 내가 너무 많이 보여? 아니에요. 특별히 보지 않아요. 그럼 진짜 만나볼래요?
그러자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쿵쾅거리면서 마음이 쉽게 통하더라고요. 평소에는 듬직한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무서운 상황에서 도와주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날, 진석이에서 소개받은 남자에게 고마웠기 때문에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 가게를 자주 찾는 손님이었어요. 야, 너는 학교에 다니는 또래 남자들 중에 매력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나이가 많이 먹은 남자를 만나려고 해? 라고 말했어. 또래 남자들은 별로 흥미로운 사람들로 여겨지지 않아. 야, 모두가 자신에게 매력적인 남자를 만나는 거야.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만나지 마. 20대 남자는 20대 때만 만날 수 있어. 그 남자랑 계속 만나지 말라. 만나고 몇 년이 지나면 곧 결혼 얘기가 나올 거야. 아이고, 결혼은 무슨, 나도 결혼 생각은 없어. 친구들이 첫 연애 상대로 연령 차이가 10살 나는 남자를 만난다는 것에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나름대로 좋았어요. 다만 친구들의 염려는 저와 남자친구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탓인지 노는 스타일이 달라서 자연스레 제가 맞추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살 첫 연애이자 첫 남자친구라 바깥으로 많이 데이트하고 싶었고 같이 하고 싶은 활동적인 것들도 많았는데 남자친구는 이미 다 해봐서 그런지 별로 활동적인 데이트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평일에는 아르바이트 끝나면 피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집에서 데이트를 자주 하게 되었어요. 연애 초 몇 달 동안은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았고 아르바이트 끝나면 피곤했으면 하는 것에 큰 불만은 없었지만 반년이 넘게 지속되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 살짝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게 다툼으로 번졌어요. 오빠는 나랑 나가서 놀기 싫어 생각해봐. 우리는 반년 넘게 만났는데 추억이 하나도 없잖아. 어디 좋은 식당을 간 적도 없고 커피 한 잔은 분위기 좋은 곳에서 해본 적도 없고. 아, 그런 거 다 돈 낭비야. 내 나이 때는 그런 게 재미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나이 먹어봐라. 다 부질없는데 돈을 쓰는 거야?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그런데 가야만 데이트야. 그래도 내 친구들은 다 남자 친구들이랑 영화관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는데 우린 집에 누워서 뒹굴거리는 데이트만 하는 게 좀 속상해. 맨날 집에 있는데 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같아. 알겠어. 그럼 다음 주엔 꼭 나가서 데이트하자. 내가 데리고 나갈게. 응, 진짜? 그래. 약속해. 어린 여자 친구 만나는 내가 감수해야지. 뭐, 뒷말이 좀 찜찜하긴 했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는 남들과 비슷한 평범한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들떠서 못 들은 척 넘겼어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어쨌든 제 말을 들어준다고 하니 별로 따지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대망의 다음 주가 되었어요. 소개팅이라도 나가는 양 설레는 마음으로 한껏 꾸민 제 앞에 남자친구는 헐렁한 추리닝에 반팔 티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바깥 데이트라 약간 꾸민 모습을 기대했던 바람에 실망도 컸죠. 게다가 저 혼자 꾸미니 안. 그래도 나이 차가 많이 나 보였는지 주변에서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까지 느껴졌어요. 그래도 전 마냥 좋았어요. 그런데 좋았던 것도 잠깐이었고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사기 위해 줄을 선 때 속이 조금 미식거리기 시작했고 정아야 왜 그래?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아, 갑자기 좀 미식거려서 아침에 먹은 게 좀 엄청난 것 같아. 그럼 소화제 같은 거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여기 근처에 약국도 없잖아. 좀 있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팝콘을 사서 영화를 보러 들어가자 진한 팝콘 냄새가 역하게 느껴져서요. 나도 모르게 영화를 보다 말고 헛구역질을 했어요. 왜 그런지 속이 많이 안 좋아. 뭔가 계속 느끼는데 거리낌 결국 영화를 보던 중간에 영화관을 뛰쳐나왔지만
구역질이 나올 듯 말하면서 헛구역질만 계속 나오는 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때로 남자친구를 집에 보내고 병원으로 갔어요. 혹시나 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청혈병력이었어요. 임신을 하셨네요. 뭐라고요? 정말이에요. 7주 차인데 전혀 모르셨나요? 정말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아득한 가운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야? 그렇게 갑자기 떠나버리고 지금은 뭐해? 바보야, 큰일 났어. 왜 나? 임신했다고, 준하 됐대. 뭐라고? 나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떡해? 잠깐의 침묵 후 들려온 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뭘 어떡해? 아기를 지워야지. 병원에 알아봤어. 아기를 지워? 나보고 지금 아기를 지우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생겨버린 아기의 존재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제 선택지에 아기를 지운다는 선택지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 뱃속에 생긴 생명을 세상 빛을 보기도 전에 꺼뜨리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아이를 우리가 키워? 너 아직 대학생이자. 만약에 내가 대학생이라면 우리가 만든 아이를 내 손으로 없애라는 거 아니야. 언제 그렇게 말한 적 있어? 그게 아니야. 너 앞에 아직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잖아. 아기를 키우는 것이 청춘을 아깝게 한다는 것이 웃긴 말이야. 나도 아기를 키우기 싫어해서 그런 말을 했을 뿐이야. 결혼 생각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니니까. 결혼을 고려해보고 있는 오빠는 있어도 당장 대답을 주저하는 남자 친구 앞에서 서운해하고 작아지지만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방문을 잠그고 눈물이 터지면서 나오는데 부모님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때 남자 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왔죠. 나는 너무 놀라서 생각이 짧았어. 너만 결혼 생각이 있으면 나야 좋지. 나는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내가 너무 어려서 결혼 생각은 못했는데 나도 결혼한다고 나쁠 거 없는 것 같네. 지금 생각해보면 묘하게 기분 나쁘지만 그때 그 연락은 제게는 한 줄기 구원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아이를 낳고 싶어도 이 사람과 헤어지고 아빠 없는 아이를 키울 자신은 도무지 없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한 뒤 결혼하기로 했죠. 처음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집에 데려다 준 날, 우리 아버지께서는 당연하게도 노발대발하셨어요.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 별로 놀랍진 않았지만 제가 미처 예상치 못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10살 차이에 대해 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이렇게 어린아이를 만나서 비마나 조심하지 않고 어떻게 임신을 시켜서 왔다는 거죠. 아버님께서 화나신 것은 알겠지만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제 잘못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임신은 혼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쌍방의 책임이 있는 거니까 저한테만 너무 뭐라 하지 마시죠. 뭐라고?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답을 해. 지금 내가 잘했다는 건 뭐라는 거죠? 쟤요. 저는 임신을 억지로 시켰다는 거요. 왜 저만 그러냐고. 그리고 정아가 어리기는 해도 얘도 알 거 다 아는 성인이에요. 딸이 선택한 일인데 따님에게 직접 따지셔야 왜 제게 그러는 거죠? 정아한 아버님한테 속한 딸이 아니고 저도 우리 집에서 속한 아들이에요.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이정아야, 너는 어디서 이런 놈을 만나서 이 아버지 허파를 뒤집니야? 술집에서 만난 걸까? 사람을 제대로 된 장소에서 만나야지. 맨날 술집 가서 술이나 퍼지는 놈을 만나니까 이런 모양이 된 거야? 아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귀한 딸 왜 술집에서 파는 아르바이트나 시키셨어요?
그렇게 고상한 딸이면 집에서 온실에서 현실에서 화초처럼 키우시지 그러셨어요. 아빠의 혈압이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 보다 못한 제가 나섰어요. 그만해. 우리가 잘한 게 없는 건 맞잖아. 오빠 아빠를 속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게 맞아요. 그지만 아빠, 소중한 아기가 생겼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오빠랑 같이 잘 키워볼게요.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뭐, 너 지금 저 자식의 아빠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아이고, 딸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내가 정말 분통 터져서 못 살겠다. 응, 아빠. 죄송해요. 그지만 난 지금 너무 흥분해.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남자친구를 끌고 나왔는데 남자친구는 불편한 얼굴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 아니, 나만 실랑이 했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나랑 만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거야? 내가 좋아서 데리고 온 사람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고? 아빠는 속상해서 그러시겠지. 거기다가 이 나이에 임신까지 해서 왔는데 좋게 보기 힘들긴 하실 거야. 우리가 앞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아빠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야. 그때까지만 우리 아빠가 뭐라고. 오빠도 조금 참아주시든요. 말은 차분하게 했지만 앞으로 결혼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진정시키느라 진지해졌어요. 게다가 남자친구 앞에서는 가만히 계셨던 엄마까지 전화해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정아야, 엄마야. 혹시 그 결혼 꼭 해야겠니? 나도 그 사람 너무 별로야. 아무리 임신이 쌍방 책임이라고 해도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고 있네. 아빠한테 하는 것만 봐도 평소 성품이 어떤지 알겠는데 이런 사람한테 너를 시집 보내도 될까요?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을 알지만 오빠가 감정이 상해서 그런 것이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도 가졌는데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걱정하지 않게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다행히 엄마께서 제 설득에 별 말씀 없이 넘어가셨다는 결과로 결혼 반대가 시작되었어요. 심지어 남자친구 앞에서 대놓고 반대하셔서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고조되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 사람은 안 된다. 단순히 나이 차이가 많고 애부터 만들어 와서 그런 것이 아니야. 어른을 대하는 태도 하나를 보면 알 것 같아요. 저 놈은 절대 금물이야. 그날 이후로는 다행인 건 남자친구가 우리 아빠의 반대를 묵묵히 견뎌냈다는 것이었어요. 아빠, 오빠들도 그 이후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오빠도 아기가 생겼을 때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눈 감아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세요. 이 아이를 아빠도 없이 혼자서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제발요. 정말 그냥 연애만 한다 해도 반대한다고 한 애랑 평생을 산다면 나로서는 그걸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떻게든 아빠의 호의를 얻고자 선물 같은 걸 사다 주어봐도 아빠는 신경 쓰지도 않고 돌려보내셨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보면서 몰라도 앞에서는 기분 나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나오는 길에는 제게 불만을 표출했고 아빠 입장은 이해가 됐지만 저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아빠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남자친구 편을 들어주며 속상한 마음을 달래줬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결혼 반대를 이겨가는 과정 중에도 제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만삭에 가까워지는 제 배를 본 아버지가 혀를 찌르며 참시도히 말씀하셨어요. 아이 낳고 몸 회복하는 대로 결혼식장을 잡아라. 아빠 정말이에요. 진심이세요. 그래 내일 모레 손주가 나오게 생겼는데 너희는 이렇게 굳건한가? 더 이상 어떤 핑계로 말릴 수 있겠어?
아버지는 허락을 해주셨는데도 속상하신 것 같아서 우리를 등지고 앉으셨어요. 드디어 허락을 받았다는 기쁨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빠, 감사해요. 우리 정말 잘 살게. 너만 행복하면 돼. 씁쓸해 보이는 아빠에게 남편이 좀 더 따뜻한 말로 다가갔으면 좋겠었는데 그동안 받은 상처와 멀뚱멀뚱한 태도로 보이더라. 그게 좀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이 길고 험난한 결혼 승낙 과정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저희 집에서 반대가 워낙 극심해서 그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던 시댁에도 드디어 인사를 갔어요. 처음 뵙는 자리여서 떨리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못마땅하다는 듯이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어리다더니 그렇게 어려 보이지도 않네. 애를 베서 그런가 해 나오면 폭삭 늙어 보리리하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반대가 심했던 걸 아실 테니 저를 어느 정도 못마땅해 하실 건 예상했지만 외모 가지고 대놓고 딴지를 거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임신을 해서 알게 모르게 변해가는 신체와 외모 때문에 한참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가 컸었거든요. 커졌어요. 하지만 제일 상처받았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어린 게 좋긴 좋아. 엄마 내 나이 돌에 만났으면 더 늙어 보였을 거야. 아니야, 얘가 이래도 어리긴 어려. 10살이나 어려 애는 순풍순풍 잘 낳겠네. 그래도 하도 집에서 반대를 한다고 완전 소녀 같은 애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 그냥 시커먼 대로 큰 딸내미. 뭐가 그리 죽기 아까워서 그 난리를 치는 건지. 내가 빈정상한 대로 상했다. 예, 그때 눈치를 채고 결혼하면 세상이 열릴 거라는 걸 했지만 어떻게 봐도 록 받은 결혼인데 이제 와서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여전히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상태였고 아버지께 결혼 허락만 해주시면 잘 살아보겠다고 했어요. 제가 설득해온 시간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남편에게 상처를 준 만큼 저도 어느 정도 감수해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거친 언행들도 한 귀로 듣고 흘러넘기려고 애썼으며 결혼 준비를 마쳤어요. 그 사이에 예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죠. 아이를 낳는다면 꼭 2명을 낳고 싶었는데 한 번에 둘이 태어나니 신기하고 기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육아는 2배로 해야겠지만요. 가족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났어요. 지금 제 상황에서 취업은 당연히 불가능에 가까웠고 아무리 파트타임 일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원하는 것은 있었지만 아이가 한 번에 2이나 생기는 바람에 그것조차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자연스럽게 휴학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데 열중하게 됐어요. 그동안 택배 상하차를 뛰는 남편이 가장이 되어 집안을 책임졌고 아이들과 저까지 책임지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혼자서 아이 2을 키워야 하는 제 상황도 만만치 않았어요. 여보, 요즘 같은 세상에서 육아에 참여해야 하는 건 나도 아는데 몸을 빼는 일을 하다 보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나네. 응, 알지. 근데 나도 아이가 2이라 혼자 하기 너무 무서워. 어쩌지? 장모님께 부탁 좀 해봐야겠어요. 이럴 때에는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땐 친정 엄마가 최고예요.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 허리가 계속 안 좋으셔서 최근에 수술을 하셨어요. 아이를 보면 계속 안아주고 해야 하는데 괜히 허리를 더 다치실까봐 부탁을 못 드리겠어요. 아빠한테 부탁할 염치가 없어서 하긴 그렇겠죠. 그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좀 부탁드려 볼까요? 어머님한테 그래도 되는 걸까요? 남편이 그렇게 흔쾌히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줄 몰라서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시어머니와 함께 육아를 해도 괜찮은 걸까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남편이 올 때까지만 함께 봐준다고 해도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일정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요. 했지만 혼자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체력이 바닥난 저는 오래 고민할 틈이 없었습니다.
불편하든 말든 누군가가 옆에 있어 주어야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의 공동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아이가 우는구나. 얼른 와서 안아주고 뭐 해, 어머님, 잠시만요. 이유식 만드는 동안만 어머님이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우, 나도 몸이 아파서 더 이상은 못 안아준다. 이런 건 젊은 내가 하는 게 낫지. 하지만 도움이 될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제가 절다는 핑계로 제게 일을 다 미루시고 옆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심적으로는 더 힘든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예, 이거 세척하는 건 바로바로 안 하니 집안일을 이렇게 미루면 안 돼요. 어머님, 이때까지 애들한테 눈 못 뗐던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아, 진짜 지저분해. 가뜩이나 아이들도 둘이라 집이 금방 난장판 되는데 이런 건 바로바로 치워야 해요. 집안일에 대한 잔소리는 덤이었고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러 온 건지 시집살이를 시키러 온 건지 아이를 보느라 밀린 집안일을 보시고는 잔소리만 퍼붓었어요. 집안일을 도와주기는커녕 말로 시키기만 해서 오히려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서 점점 심신이 지쳐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서 육아를 했다가는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할 때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할 두려움으로 그만둘 수 없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육아를 도와주기 시작한 이후로 남편의 태도도 변했어요. 이런 이유로 시어머니를 등에 두고 우리 집을 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번 명절에는 친정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친정에 혼자 다녀와야 한다는데 작년에도 명절 때 못 배웠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을 어떻게 봐야 할지 심상치 않아요. 까먹어도 되는데 어차피 장인어른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안 보고 살면 손주들이 잊고 있기에 얼굴 비추고 살아가야 하는 게 맞으니까요. 무작정 불편하다고 안 보고 살면 어쩌자고요. 내 체면은 안 생각하고 뭐 하는 소리야. 그럼 장인어른이 나를 싫어한다고 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말해봐. 내가 결혼 전에 겪은 고난을 알고 있다면 당신도 장인어른을 보고 싶을 것이다. 많이 참았다는 걸 알겠지? 그때는 당신과 결혼하기 위해 참았다고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장인에게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없어. 우리 아버지의 입장도 고려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때는 화가 날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러셨다. 이제 결혼하고 아이들도 낳을 거야. 이런 식으로 피하면서 우리 부모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보다 가까워질 수 있을 거야. 나의 입장도 고려해 주어야 해. 내가 화날 만한 상황은 없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 부모님 꼴을 보는 것도 싫어요. 당신 부모님이 내가 어리다는 이유로 얼마나 날 성폭행했는지는 못 봤어요. 내가 나이가 많은 게 죄냐? 임신했다고 혼자만의 죄냐? 그렇게 유했던 것에 비해 당신 부모님이 해준 게 뭔가요? 집을 주기나 양육을 돕기나?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자녀를 도와주지. 아, 그래서 당연히 내가 당신 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차별하려 하지 않아도 차별하게 되나? 그래도 나랑 계속 살 거라면 좀 아니지. 누가 우리 부모님께 잘해달라고 부탁해도 적어도 얼굴은 비추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진짜로 얼굴만 비추면 되는 거지? 그래. 내가 많은 걸 원하고 있다고는 말해야겠지만 적어도 자식 되는 도리는 지키며 살게 해줘야 하죠. 안 보고 사는 건 못 되는 일이죠. 해도 너무 하잖아. 좋아. 난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러니까 진짜 당신 체면 생각해서 얼굴만 비출 거야. 불만 갖지 마, 알겠어? 그래, 누가 당신 보고 효도해달래? 제발 얼굴이라도 비춰라.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저희 부모님을 피하려고 하는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긴 거나 다름없었지만 친정에 갈 때마다 남편은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곳에 가는 것도 명절 선물을 챙기는 것도 모두 제 몫 쉬었어요. 제게 떨어지는 생활비와 용돈이 크지 않아 늘 좋은 걸 해드릴 수가 없어 매번 괴로워하는데도 남편은 딱히 거기서 더 보할 생각을 안 해. 하더라도 그래도 다 참았어요. 결혼 전에 상처를 받은 게 얼마나 많으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구색만 갖추면 효도는 제가 하면 되니까 하고 스스로 위로했어요. 그런데 친정에 갔다 오기만 하면 남편의 시대구대 더욱 심해졌어요. 일부러 그런지는 몰라도 꼭 제가 친정에 해드린 것의 두세 배는 좋은 것을 시에게 해드리더라도 기분 탓인가 했는데 반복되니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여보, 근데 이번 명절 때 말야 우리 집에는 햄 세트를 선물 받고 시댁에는 한우 세트를 보내는 게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도 한우를 좋아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선물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나도 기분이 좀. 그렇지, 이건 좀 심한 것 같아. 우리는 각자 집에 보내는 선물을 비슷하게 해야 하는데 너는 내가 선물을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는데도 너네 집에 항상 좋은 것 같다고 들어서 우리 집에도 신경을 좀 써주지 않으면 야해. 당신이 좋으면 너네 집에 신경 쓰고 싶겠어. 그리고 내가 내게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물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왜 너네 아빠가 햄 세트를 싫다고 하시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는 매번 시댁이나 친정에 가는 선물이 너무 차이가 나서 속상해서 결혼하겠다고 갑자기 하는 것 같아. 속상한데 나도 더 잘하고 싶어요. 그게 억울할 때는 내가 내 돈을 써서 우리 부모님께 잘하겠다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대체 남편이 그러니까 말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 미운 것 같고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애들을 내던지고 일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좋은 음식, 선물을 해드리고 싶어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걸 다 아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이 벌 돈으로는 거의 우리 부모님께 해드리는 게 아까워서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부모님을 깽판치지 않는 것은 다행인 것이며 나에게 내 돈을 내라고 당신과 우리 부모님의 꿈을 깨게 하지 말아야 해요. 이런 나이에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주는 것이 쉽지 않아요. 효도를 해도 그래도 당신이 우리 부모님에게 해야죠. 아주 뻔뻔하네요. 당신의 부모님이 결혼 반대했다고 당신이 옳지 않다는 게 진짜지. 이제 그만 좀 정신 차려야 해요.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네요. 도무지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 최근 대기업과 게임 회사에 취직했더라고요. 학교 선배에게 연락했어요. 선배, 혹시 외주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언제나 일거리가 필요하니까. 제가 정확한 주의를 받아야만 착실하게 성과를 내는데 학교 다닐 때 만든 포트폴리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 너 신입 때 완전히 실력이 있었어. 당연히 맡길 수 있지. 내가 회사에 요청해주면 업무가 생기면 곧바로 연락을 줄 테니까. 제 꿈은 게임 원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 거거든. 학교 졸업도 하지 않았고 경력도 없었지만 제 학교에서 칭찬해 주었던 선배님에게 연락을 해보았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안심하였어요. 몇 주 후에 선배님께서 정말로 연락을 주셔서 간단한 캐릭터 아이템과 의상 디자인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자는 동안에 일을 하느라 쉬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피곤함을 이겨내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배였다. 오랜만에 전공을 살려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라. 그렇게 남편과 시댁 몰래 한 첫 급여는 정말 말 안 되게 달콤했어. 나는 돈을 받자마자 부모님을 좋은 식당에 모셔갔고 남편은 그런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 뭐야, 당신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런 식당을 와. 내 돈으로 알아서 효도하라. 내 돈으로 하는데 왜 간섭이야? 누가 간섭한 거야? 단지 맨날 돈이 없다고 더 가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묻더니 우리 부모님은 한없이 행복해 하셨지만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어. 그것이 내심 기분이 나빴고 불편했지만 또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겼어.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마치 나와 경쟁하는 것처럼 제게 친정에 대한 효도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인데 최근에는 제가 아예 친정에 대한 효도를 내가 해주는 것이 별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조용히 놔둔 채로 있던 참이에요. 그러더니 차차 그것이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것 같아졌나 봐요. 어느 날 아무 준비도 없이 이러더군요. 여보, 요즘 친정에 오가는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친정 안도 잘 챙겨줄 테니까 이만 그만하고 당신의 돈은 아껴둘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돈까지 당신이 써야 할까 걱정돼서 말이에요. 그래, 내가 아이의 엄마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자기가 마음대로 쓰라고 하는 말은 드물어. 왜 이럴까? 언제 그렇게 간섭했어? 간섭이라니? 그러면 우리 일가는 우리 몫으로 쓰는 것뿐이라는데 왜 간섭을 안 할까? 지금 당신은 과도하게 친정에 투자하고 있고 그런 건 효도도 아니고 대회에도 아닌데. 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한다고? 아, 서로 잘해주자던 말이 언제인데? 왜 말을 바꾸냐면 친정에서 잘 지내는 게 그렇게 못마려해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게 되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돈 버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 많아. 예전엔 남편이 하는 말에 고지곳대로 상처를 받았겠지만 몰래 지금은 제일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전혀 상처가 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꼭 제가 일을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 그럼 당신이 우리 부모님께서 잘해보는 것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고. 솔직히 여기까지 오다 보니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우리 부모님한테 심이라는 듯 결혼하자마자 돌아서는 것도 그렇고요. 임신한 적도 미간 기색이 조금도 없었던 것이 연애할 때에 밖에서 데이트하자는 제안을 한 순간부터 결국 임신이 된 것이 연애할 때의 기억은 영화관에서 입맞춤을 한 것만 남았고 애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는데 돈을 벌어올 수 없다며 우리 부모님은 경멸하며 용돈으로 알아서 효도하라는 것도 있으며 남편의 인성이 정말 10살 연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치사하고 서툴렀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육아에 참여하도록 하려고 하면서 매일 몸 쓰는 일을 하는 것이 피곤하기 프리텍스트. 시어머니를 연결해 줬으니 그것이 상쾌한 아어규먼트 이너프. 아이들만 없었다면 눈 감고 이혼하고 싶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을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참는 것은 아니라고요. 결국 일은 터지고 말았어요. 여보, 이번에 아버님들 칠순을 어떻게 챙길까 공교롭게도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는 연배가 같으셨어요. 그것만 해도 신기한 일인데 두 분의 생신이 일주일 밖에 차이 나지 않았거든요. 연달아 칠순을 챙기자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상의하려고 물었는데 남편은 다짜고짜 인상을 확 찍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알아서 좀 한다고 진짜 너희 정도면 집착이야? 아주 하늘이 내린 효녀 같네. 진짜 열이 확 치솟는데 정말 더러워서 피해버렸어요. 저렇게 나오니 두고 보자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시아버지 생신이 일주일. 먼저 시아버지가 치순 때 고급한 오마카세 집에 가서 1등급 한우를 먹었습니다. 이런 식당은 처음 와봐서 함께 호강을 하는 것은 좋았지만 먹는 동안 기분이 어딘가 찜찜했습니다. 아마 시아버지가 칠순 때 이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우리 아버지 순 때도 이렇게 돈을 쓸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싸우다가도 우리 아버지를 푸대접하면 정말 이번에는 이혼할 것 같았죠. 여보, 진짜 우리 아버지 칠순이라도 당신이 스스로 하는 거 맞지? 아, 그렇다. 그만 좀 해. 몇 번을 말해야 하는 거야? 어쩌다가 진짜 폭발하기 직전이었고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남편의 눈이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다르거나 모르는 게 있더라도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꼭 주의해야 합니다. 성형수술을 한 남자와는 결코 함께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한 지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아버지가 왜 그토록 제 결혼을 반대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이런 모습까지 예상했던 거 아닐까 싶었고 그 분노를 삼키느라 싸늘한 침묵 속에서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큰 쇼핑백을 하나 꺼냈어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태도로 장담했으니 어떤 선물일지 궁금해했어요. 장인 모친, 장모님께서 왔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우리 아버지는 아직도 남편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지만 손주들과 저를 보며 가족의 일원으로 마지못하게 받아들이셨어요. 남편이 우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비해 아버지께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최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칠순 선물이에요. 풀어보세요. 그래서 아유, 뭘 이런 걸 또 가지고 왔나? 아빠께서는 그래도 기쁜 얼굴로 상자를 여는데 표정이 실시간으로 굳어지세요. 뭔가 해서 봤더니 막걸리 3병이더라고요. 덩달아 저까지 심장이 철렁 내려 앉았죠. 여보, 이게 뭐야? 잘못 꺼낸 거지. 뭔 소리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장인께서는 아시죠? 막걸리 중에 이게 제일인 거라고. 장인어른께서는 막걸리를 하도 좋아하셔서 실컷 드시라고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제 앞에서 벌어지는 실제인 건지 장해놈 환갑의 막걸리 선물 얘기를 들었지만 장인어른 칠순의 막걸리가 실제라니 NH 이걸 보게 될 줄이야. 줄을 보고 있어도 믿기지가 않네. 그래, 고마운데 보통 칠순 때 이런 선물을 받나? 허허, 뭐 하는 거야? 설마 이게 다니? 아니야. 남편이 호연아 이런 식으로 싸움을 하는 걸까봐 따로 준비해온 돈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하는 모습이 이러다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 이게 다라는데 왜 뭐가 더 필요한가? 우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엄마께서 웃으며 무마시키려고 하셨어요. 저기, 얘들아. 선물은 됐고 밥이나 먹으러 가졌구나. 너희 온다고 아버지가 밥도 안 드시고 기다렸어. 그래. 엄마가 식당을 예약해 놓은 거지. 당신 따라만 가면 되지. 식당 앞에 맛있는 백반집이 있다며 거기 갔다 오든가.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는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나기로 해요. 일을 나가야 해서 선물만 전달해드리고 이만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황당해하는 부모님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분노가 차올라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고. 야, 적당히 해라. 내가 우리 아빠 칠순 다 책임진다며 겨우 막걸리 3병 들리려고 나한테 그렇게 유유를 쏟았어. 막걸리 3병이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아버지 칠순 때는 한우 오마카세를 먹고 우리 아빠 칠순 때는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해. 내가 알아서 한다며? 그럼 일을 빼놨어야? 어우, 우리 집에 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일을 빼 한 달. 수입이 달라지는데 미쳤냐? 너 이런 일을 뺄 줄은 알았다. 이 나쁜 자식아, 우리 아버지가 너 같은 놈과 결혼을 반대한 이유가 있었어. 너 같은 놈이랑 그러는 것이 너한테 10살 많은 내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잘하는 짓인가? 가족이 쌍으로 웃기네. 애초에 너희 아버지가 결혼 반대를 안 했었다면 여길 올 일도 없었을 거야. 장인 어른 듣고 계시죠? 이건 장인 어른이 하신 대로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미워도 선물을 챙겨온 것에 감사해야지. 내가 장인 어른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건데 사람은 어울리는 것을 먹어야 오래 산다네. 너는 내 깊은 뜻을 알기나 해. 끝까지 다 비고는 남편 때문에 결국 뚜껑이 열렸어요. 저는 막걸리를 따서 남편에게 줬어요. 머리가 절로 부풀어 올랐어요. 그래, 이런 걸 먹어야 오래 살 거야. 그럼 막걸리가 내게 딱이겠네. 많이 먹고 오래 살아. 나는 너와 함께 더 이상 살 의사가 없으니 내가 혼자 잘 사시길 바란다.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지?
난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일이 없으니 당신 혼자 오래오래 잘 살길 축복해주는 거야. 어때? 비싼 막걸리 맛이 좋지? 좋으니까 다른 막걸리도 부어서 남편에게 주면 어때? 엄마 아빠가 떼어내려고 해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야, 내가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해도 무슨 변화가 생길 것 같아? 어차피 애들 둔 채로 이혼도 못할 거면서 돈 한 푼도 내 손으로 벌지 못하는 내가 나랑 이혼하고 뭐가 달라질까? 이혼하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으니까 너 없이도 직장에서 일하고 학교에 다니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일하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고 믿는다. 너 같은 사람과 함께 사는 건 자신이 없어서 더는 못 견디겠어. 차라리 나 혼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 엄마가 말했어. 애들을 우리가 돌볼 테니까 너랑 빨리 이혼해. 이제까지 얼마나 말해도 내가 그래도 잘 사는 줄 알았지만 이혼하는 게 맞겠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찾으렴. 아빠도 너를 위해 고민하고 지켜봤는데 널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서 도와드릴 수 있는 놈이 아니에요. 마음이 동했다면 이혼해라. 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기에 더 들려올 순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남편도 저희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존심이 상해서 바로 이혼을 하라고 주장했죠. 저는 위자료를 받아 부모님 집에 들어왔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맡기고 학교 공부를 병행하며 꾸준히 외주 일을 했어요. 부모님한테 100% 아이를 맡기는 건 죄송해서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점을 따는 동안 선배의 회사로 취직했죠. 외주일 때 제 작업물이 반응이 좋았기에 생각보다 수월하게 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잘 인정받아 연봉 협상도 넉넉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제가 생활비를 제때 못 내주던 시어머니나 남편과 이혼하여 지금은 속이 후련해요. 제가 직접 돈을 벌기 때문에 부모님께 누구에게나 의지하지 않고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사라져서 당연한 것들도 당연하지 않게 살아왔던 것이 행복하게 느껴지네요. 처음에 부모님의 말을 따르고 남편과 살지 않았다면 어떨지 쉽지는 않지만 예쁜 두 아이를 키우며 그런 생각도 사라지기도 해요. 좋지 않은 기억만 남은 남편이 남긴 것이지만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이라 ഔ터마줄 위치가 남았네요. 선물이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털어놓고 나니 조금 후련하네요. 다들 행복하시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